안녕하세요. FTA 프리토킹 에어리어 진행을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19년 2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년이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들 아직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12걸음, FTA 12걸음의 주제 단어는 통일 한국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기에 앞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근처 지인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대답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설문지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또 오늘 통일에 대한 저의 소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설문지를 먼저 보기에 앞서 아무래도 제 근처 지인들에게 물어보다 보니까 20대의 의견이 80%에 육박했고요. 또 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대답이 약 6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성비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5.5 대 4.5 정도로 남자 대답자가 조금 더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설문조사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결과를 쭉 살펴봤더니 통일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약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완벽한 통일보다는 국가연합체나 아니면은 연방 같은 형식의 통일을 원한다. 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원한다라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완전한 통일보다. 또한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안전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로는 한민족이라는 이유 순으로 대답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첫 번째로 뽑아주셨고요. 그 다음 정치적인 부담, 세 번째로는 문화의 차이, 이런 순서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게 요새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자 회담, 4자 회담. 더 크게 봐서는 뭐 러시아나 일본, 미국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도 우리 통일에 있어서 같이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나눠줬던 설문지에서는 70% 이상의 분들이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두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집단이 적어서 이게 대표성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곳에서 매해마다 20대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년의식 실태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2018년도에 행해졌던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 했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 설문조사 역시 20대들이나 아니면 제가 봤던 근처 지인들의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설문지를 가지고 오늘 영상에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2013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많은 핵실험 그리고 다양한 도발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20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또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이 2017년만 해도 20대 청년 10명 중 4명만이 통일을 필요로 한다,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또 2016년, 그 전에죠. 16년도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단 2명만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2018년의 설문조사는 좀 달랐습니다. 10명 중 6명, 즉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서는 좀 다른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통일을 원하지만 완전한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저희 두 번째 설문지 조사에서는 완전한 통일보다는 영국 연방과 같은 모습 또는 EU, 유럽연합체와 같은 국가연합체의 모습을 좀 더 원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즉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담긴 의미는 아마도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고 싶다라는 20대들의 마음이 대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굳이 통일을 통해서 한 나라로, 한 국가로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봤을 때 둘 다 두 번째 많이 답을 주신 게 경제적인 거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 성장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모순적인 답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 역시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 아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즉 우리가 손해볼 게 더 많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찬성의 이유로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꾀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이념과 사상의 문제로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차치하고 먼저 정치적인 이유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또는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하기 전, 그리고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무작정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배워왔던 것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배워왔고요. 또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제 생각 자체도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제 근처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막상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뉴스 기사를 찾아봤더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우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실업난과 출산율 감소 그리고 그 출산율 감소를 통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저는 통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생각보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발전이라 함은 보여주기식의 발전 그리고 어떤 구역 즉 평양 한정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 생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어떤가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는 즉 원하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걸 통해서 실업난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가가 도시화됨에 따라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하지만 현재 북한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평양 같은 경우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그 한정된 일부 지역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 먹고 살만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내수시장 활성화, 즉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 역시 늘어나겠죠.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들어오는 투자 역시 매우 늘어날 겁니다. 이는 경제적인 두 국가가 뭉쳐서 생기는 경제적인 시너지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에 정치적인 안정성이 부여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 역시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 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독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경제적 차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년간 약 3천조 원의 통일 비용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경제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계속 교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일 전에도. 하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교류는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적은 교류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문화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된 이후에 합쳐져도 생길 수 있는 갈등이지만 현재처럼 아무 교류 없이 아무 문화적이라든가 사상적, 이념적인 교류 없이 문화적 교류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갈등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내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포함해서요. 세대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요. 남녀 갈등 역시 최근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심지어 더욱더 크나큰 갈등의 요소가 아무 대비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요소라고 얘기했던 투자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과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풍부할 수도 있는 북한이라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 합쳐진다면 내부 투자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의 투자 역시 활발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 중에는 긍정적인 투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정적 투자, 즉 투기꾼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무분별하게, 무방비하게 받아들이다가는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그리고 북한의 특정 지역이 투기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뉴욕, 파리, 도쿄 등과 같이 주요국의 주요 도시는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투기판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날끝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날끝이 우리의 목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만 저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아무 대비도 없이 하는 통일이 아니라 30년, 40년, 아니 더 멀리 바라봐도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된 통일을 원합니다. 오늘 FTA 12걸음 통일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